아, 그 못 들은 거야. 막 하고 안 들었어. 이씨. 신경세포체가 옆으로 자리를 비켜준 이유는 그거밖에 없는 거야. 나머지는 그 기능에 따라서 이렇게 모양이 좀 바꿔질 수 있다. 오케이? 근데 이 모양을 기억할 필요는 뭐만? 감각뉴런이지 감각뉴런만 옆으로 나와 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고 크게 문제될 거는 없습니다. 뉴런의 종류가 있는데 여기서 마리집과 민마리집 신경으로 크게 나눕니다. 뭐와 뭐로나요? 마리집이 있는 거를 마리집 신경, 없으면 민마리집이라고 하는데 마리집에서는 여기 마리집이 있는 부분에서는 전기가 발생하지 않아. 신경 전달이 발생하지 않아. 그래서 여기 다음에 이렇게 건너뛰거든요. 이 건너뛰는 거를 노약전도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빨라요. 속도가 어떻다? 전도 속도가 빠르다. 또 하나 전도 속도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하나 더 있어요. 굵기. 굵을수록 전달되는 속도가 빠릅니다. 근데 뭐 이건 더 이상 뭐 암기할 것도 없지. 굵으면 빠르다, 말이 집이면 빠르다. 뭐 때문에? 도약 전도 때문에. 여기서 일로 튀고 여기서 일로 튀고 여기서 일로 튀겠지? 그래서 더 빠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일부분 빼고는 상당수가 아리집 뉴런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등농부들은 이런 경우 많고 이것만으로 구성된 애들은 곤충 이하급 애들이지. 걔네들 이거 위주예요. 근데 고등동물들이 이거 위주. 우리도 주가 있어요. 우리 그 중추신경 안에 연합뉴런은 다 민말이지예요. 그리고 자율신경에서 신경절 이소 뉴런 있지. 얘도 민말이지. 디테일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는 부분. 누가 더 빠르다고? 말의 집이 있고 굵은 애들. 오케이? 근데 굵기가 만약 민말의 집이 또 좀 더 굵다. 그러면 말의 집이 좀 더 빠르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딴 식으로 문제 안 냅니다. 굵기는 같으면 말이집이 더 빠르고 둘 다 말이집이나 둘 다 민말이집이면 굵은 놈이 더 빠르고 굵기가 비슷하면 말이집이 더 빠르고 이상하게 것 같은데 이게 도약 정도를 설명한 말이야. 뭘 설명한 거라고? 요 부분이 뭐가 되는 거야? 여기가 말이집이 해당이 되는 거야. 그래서 빠르게 전달될 수 있는 원리를 설명한 건데 근데 뭐 설명은 그렇게 했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설명을 해줘야 되나 싶기는 합니다. 그 다음으로 쭉 넘어가서 기능에 따른 거 나오기도 할게요. 구심성이요. 구심성이 뭐야? 이게 감각이거든요. 뇌를 센터라고 보고 안으로 들어오니까 구심성이라고 보면 돼요. 나가면 원심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너네 원심력, 구심력이 뭔지는 알지? 그거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 얘도 신경세포체가 옆구리로 도망가 자리를 양보하고 있죠. 연합뉴런은 민말이죠. 야, 저 연합뉴런이 어디에 있죠? 중추신경계에 있습니다. 연합뉴런은 어디에만 있다고? 중추신경계. 민마리집이 있다는 얘기 아니야. 민마리집은 다른 데도 있어요. 근데 연합뉴런은 어디에만 있어? 그 중추신경이 어딘데? 뇌랑 척추기야. 뇌 척추밖에 없어. 근데 연합뉴런은 뇌하고 척추에만 있어. 근데 뇌하고 척추에 연합뉴런만 있습니까? 그건 아니야. 뇌하 척추에는 감각연합운동 다 있어요. 오케이? 구심성, 연합력, 원심성 이론이 다 존재를 해요. 근데 얘는 어디에만 있다? 중추신경계에만 있다. 요건 꼭 알아두셔야 되는 말입니다. 암기 중 기본에 해당합니다. 연합뉴런은 어디에만 있어? 중추신경계만. 하지만 중추신경계, 우리 뇌하고 척수에는 구심성, 연합뉴런, 원심성 다 존재를 합니다. 오케이? 나중에 이제 뇌 할 때 내가 또 디테일하게 좀 더 얘기할 게 있을 거예요. 여기서. 이때 신경 전달 방향은 반드시 이렇게만 갑니다.
역행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 역행이 안 되는 이유가 그 뒤쪽에 나와요. 좀 더 뒤쪽에. 여기서는 한 서너 페이지 더 지나서 나와요. 자, 그럼 이제 전도 갑시다. 뭐로 가자고? 사실 이거는 암기까지는 아닌데 알아두면 좀 도움이 돼요. 체성이론이 되게 빨라요. 체성신경이라고 배웠지? 체성신경. 또 우리 골격근을 움직이는 체성신경은 속도가 제일 빨라요. 굵어. 굵어서 빨라. 거기다가 얘는 마리집이란 말이야. 그런데 나머지 온도 둘 다 감각유런이지. 감각유런인데 이 중에서 온도 감각유런이 좀 더 빨라. 그래서 뜨거운 거 만지면 어떻게 돼? 나도 모르게 떨어지죠. 이게 느리면 어떻게 될까? 손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가능한 빨라요. 오케이? 통증은 그 부위만 조금 상하고 말 수도 있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느려요. 너희들 느껴봤잖아. 문지방 확 찍었을 때 통증이 먼저 와, 짜증이 먼저 나. 딱 찌면 아 씨발 존나 아픈 건데. 그러고 나면 딱 통증이 오죠. 전달되는 한 0.7초 정도 걸려요. 0.5초 이상? 대충 우리 몸에서 이 전달되는 게 여기서는 이 정도 나오지. 근데 니네들 키를 고려하면 1초는 안 돼. 발바닥 찧어서 여기까지 오는데 1초까지는 안 걸려. 대충 2m가 좀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초속 2m가. 제일 통각이 좀 느리고, 응? 근육 움직이는 거 있죠. 얘네들은 상대적으로 빠르고, 그리고 온도는 중간이지. 얘 통증보다 빨라. 이런 것 때문에 요즘은 뭐더라? 100m 달리기 할 때 있지? 0.1초 안에 반응이 일어나잖아. 그 부정 출발로 보던데? 딱 하면 선수들이 뛰잖아. 예측 출발을 하는 거야. 레디 요 간격이 비슷하니까 예측 출발을 하는 거야. 그럼 그 0.1초 정도 차이거든. 0.1초면 걔네들 후반부에는 1.5m 이런 차이가 나. 0.2초 차이가. 그럼 메달이 왔다 갔다 하지 100m 달리기에서. 그래서 0.1초 안에 선수들이 이게 손이 떨어지거나 반응을 하잖아. 그러면 부정 출발. 이상해졌어? 옛날에는 그런 거 없었는데. 자, 흥분의 전도. 여기서부터가 이제 그지같이. 이걸 알려면 우리 신경세포의 출작동의 인구를 크게 확대한 겁니다. 얘를 보면은 이 안에 단백질들이 굉장히 여러 종류가 이렇게 끼어 있어요. 근데 나는 이온 이동과 관계되는 단백질만 세 종류만 그릴게. 그리고 안쪽에 뭐가 있어? 플러스 전화, 마이너스 전화가 달려있고, 뭐가 달려있고, 바깥쪽은 상대적으로 플러스 전화가 자리 잡는데 이유가 두 가지예요. 혹시 두 가지 이유를 다 아는 사람? 그렇게 맛있게 먹으려고. 이게 안 나는데. 두 가지. 첫째, 이 안에, 신경세포 안에는 여러 가지 단백질이 있을 건데, 그 단백질 중에 전하를 띠는 단백질이 좀 유독 많습니다.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 전하 띠는 단백질이 좀 많아요. 근데 얘는 시작해 작아요. 두 번째는 왜 그러냐? 이온 이동의 불균형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가는 플러스는 많은데, 응? 들어오는 플러스는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나가는 플러스 양이 더 많기 때문에 안쪽이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거를 이해하려면 얘는 나트륨 이온 통로, 얘는 칼륨 이온 통로, 얘는 나트륨 이온 칼륨 이온 펌프. 나트륨 이온 통로는 방향성이 있어요. 안으로 들어오는 거고요. 칼륨은 나가는 거고요. 나트륨 칼륨 펌프는 나트륨이 나가고 칼륨은 들어오는데 얘는 능동수송이에요. 그래서 ATP를 소모하면서 농도를 역행하게 됩니다. 얘는 항상 작동. 아마 기본 레벨로 작동할지
열심히 작동할지의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평소에 가만히 있을 때는 기본 레벨로 꾸준히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신경이 한번 딱 지나가잖아. 자극이 한번 전달되잖아. 그럼 조금 더 활발하게 작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항상 작동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때 비율이 ATP 하나를 소모하면서 나트륨이 3개 나가고 칼륨이 2개 들어와요. 그 나가는 비율이 더 크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리고 나트륨 통로는 평소에 꽉 막혀 있어요. 통과가 안 돼요. 근데 칼륨 통로는 살짝 열려서 질질 새 나가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를 보면은 여기서 3개 나가고 2개 들어왔는데 2개 나온 것 중에 또 일부가 또 도망가지. 전체적으로 나가는 양이온이 더 많아요. 이거를 이온 이동의 불균형 이런 게. 그러니까 안쪽에 플러스가 자꾸 나가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안쪽이 마이너스가 돼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런데 드디어 이 상태로 유지했을 때 안쪽과 바깥쪽의 점이 차가 약 마이너스 70mV 정도 됩니다. 사실 저게 이렇게 범위인데 시험에는 맨날 마이너스 70으로 나오니까 우리는 마이너스 70으로 기억을 해줍시다. 이 상태를 극이 나뉘어져 있는 상태다.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나뉘어져 있는 상태다. 해서 둔극 상태. 그리고 아무 신호도 전달이 안 되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휴지점이라고 해요. 뭐라고? 이 점위가 전압차를 뜻하는 거고 그때가 마이너스 70이에요. 오케이? 미리볼트는 아마 단위 잘 몰라도 돼요. 결국 우리 신호가 전기 신호 같은 거거든. 그러다가 그러면 이 상황에서 여기 좀 전에 꺼낸 얘기가 이렇게 주저리 써 있는 거야. 뭐라고 써 있어요. 핵심은 뭐야? 안쪽에 음전할 수 있는 단백질이 많다. 또 하나는 이온 이동의 불균형이다. 이거를 이렇게 힘들게 빽빽꾸리하게 설명해 놓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나트륨 이온 같은 경우는 어느 쪽에 많아요? 여기가 잘려야지. 나트륨 이온이 어느 쪽에 많아? 앞과 안 중에서 각이 높아요. 칼륨이온 앞과 안 중에서 각이 높아요. 이러다가 이제 드디어 바늘에 찔렸어. 신호가 전달이 되겠지. 바늘에 찔려서 어떤 화학물질 같은 게 분비되고 뭐 기작을 통해서 나트륨 통로가 확 열려요. 나트륨 통로가 어떻게 열린다? 그러면 밖에 있던 나트륨이 이온이 안으로 확산돼서 확 들어와요. 플러스가 들어왔죠. 그래서 안쪽이 순간 플러스가 되고 바깥쪽이 마이너스가 되는 이게 뒤집어지는 플러스 마이너스 뒤집어지는 탈분극이 됩니다. 뭐가 된다고? 탈분극. 분극 상태를 벗어났다. 이래서 중요한 게 전에 내가 한번 얘기했던 역치 이상의 자극이에요. 역치 기억나요? 내가 지난주에나 지지난주에 저 없을 때 한 것 같은데 느낌이. 역치 설명했죠. 반응을 일으키는 최소 자극이라고 했잖아. 어이씨, 얼마 안 됐어. 지지난주인가 그래. 지난주는 아니고 지지난주인가 그래. 넌 분명히 들었어. 넌 결석을 안 했으니까. 역치 이상의 자극이 오면은 탈분극 현상이 일어나. 이때 사실 탈분극 상황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나트륨 통로가 열려 있는 거예요. 나트륨 통로가 열려 있으니까 확산에 의해서 밖에 많던 나트륨이 안으로 확 확산돼서 들어와요. 근데 얘가 확 들어와서 그럼 여기 나트륨 이온이 들어왔지? 네. 그럼 안에 상대적으로 나트륨이 적으니까 어떻게 돼? 좌우로 확산돼. 확산하면은 이 나트륨 이온이 옆에 있던 나트륨 이온 통로 있지? 얘를 자극해서 이 통로를 또 열어. 그럼 거기서 또 들어오겠지? 그럼 또 확산되겠지? 또 열어. 또 들어오겠지? 이렇게 전달되는 거야. 그럼 안으로 어떻게 됐어? 나트륨 확 밀고 들어왔죠? 그래서 안쪽이 플러스가 됐지? 그랬을 때는 나트륨 농도가 어디가 더 높아지죠? 변하면 안 돼요. 농도 차이가 지금 바깥쪽의 나트륨 이만큼 여기 봐봐 얘들아 요거를 기억하면 쉬워요. 바깥쪽 나트륨 농도 높죠? 안쪽 나트륨 농도 낮죠? 요게 요렇게 됩니다. 역전될 수 있어 없어? 내가 확산이라고 되게 강조했지. 확산은 언제까지만 돼?
그래서 항상 이 농도는 어떤 거야? 항상이라고. 농도 값은 변할지언정 농도가 역전되는 현상은 벌어지지 않는다. 알겠어? 꼭 기억하자. 알겠니? 네. 요거 되게 생각보다 중요한 겁니다. 시험이 그렇게 잘 나와. 내신에도 나왔었어. 기억 안 나? 야, 저기 저 파란 거 좀 눌러라 한번. 여기까지 알아놓는데 얼굴에서 너무 다 알아듣었어 지금. 진짜. 바람이 여기서 있으면 그 슈가 그리고 얘도 좀 영향이 있는 것 같아. 여기 힘들어. 좀 더. 난로야. 겨울엔 좋은데 여름엔 뒤져요. 됐죠? 근데 이렇게 탈분극 상태, 즉 탈분극이면 이때 전위가 약 플러스 30 정도입니다. 전위차가 어느 정도 된다고? 플러스 30이요. 이러면 이제 자극이 전달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 마이너스 70에서 플러스 30이 됐어. 플러스 구간은 탈분극 구간밖에 없습니다. 그 탈분극 사이에는 마이너스 전위차가 절대 나오면 안 돼. 알겠니? 한 번 신호에 플러스 구간은 한 번에 연결이 돼 있지 가운데 마이너스가 들어올 수 없고요. 그러면 이제 다시 다음 신호가 전달이 안 돼. 안쪽이 플러스 상태에서는 다음 신호가 전달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다시 원래 상태로 되돌려야지. 다시 동급으로 돌아가야 돼. 다시 돌아간다 그래서 제동급이라고 하죠. 근데 펌프가 이렇게 퍼내려면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일단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만 일단 돌려놔요. 일단 플러스 마이너스만 돌리는데 그때 칼륨 통로가 천천히 열렸다 천천히 열렸지. 나트륨 통로는 딱 닫혔지. 어떻게 되면 평면은 딱 닫혔지. 평면은 딱 이렇게 열렸지. 근데 칼륨 통로는 조금 열려 있어. 좀 도망가는데 느리게 열렸다 좀 느리게 상대적으로 그래. 그래서 추가도라는 걸 얘기하거든. 나트륨과 칼륨의 막 추가도 얘기를 해요. 나트륨 이온 같은 경우는 막 추가도가 거의 제로에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바닥으로 다시 떨어진다고. 근데 칼륨 이온의 막 추가도는 원래 살짝 있어요. 그랬다가 어느 정도 탈분극이 진행된 다음에 이 농도가 올라가는데 충분히 다 올라가진 않고 이런 식으로 진행돼요. 그래서 이 안의 폭이 칼륨이 훨씬 넓어요. 내가 그래서 아까 표현할 때 이거랑 천천히 이렇게 됐죠. 칼륨 이온 통로는 누구는 칼륨 이온 통로는 좀 비교적 천천히 열려서 천천히 닫힌다고 보면 돼요. 근데 완벽히 열려 있었지 않고 완벽히 닫히지도 느리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일단은 칼륨을 내보냄으로써 플러스 마이너스를 다시 돌리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펌프가 열심히 작동해서 야 안에 들어왔던 나트륨 나가 나 같은 칼륨 다시 잡아들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다시 올라갔던 마이너스 70에서 플러스 30으로 올라갔죠. 이걸 다시 끄집어 내립니다. 근데 칼륨 이온 통로가 빨리 닫혀 천천히 닫혀. 그래서 과하게 나가요. 그래서 마이너스 80까지 떨어져서 과분극이에요. 너네 학교에서는 이 과분극이라는 얘기가 거의 안 나왔었잖아. 근데 과분극 모르면 교과서에는 안 나온다고 과분극 얘기. 과분극 얘기가 교과서에는 없어요. 학교 교과서. 근데 완자에는 나와요. 수업을 들으면 이걸로 했으면 당연히 이렇게 나왔을 거야. 수업을 했어? 굉장히 난이도를 높게 수업을 했다는 건데? 이겨가지고 응. 좋은데? 그런 학교 많아요. 솔직히 너네 교과서가 잘 이겼어요. 별로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어느 학교, 난 완자 같은 수업하는 학교 봤어. 솔직히 하면 완자 같은 수업하는 학교 거 대부분 선생님들이 그 수능 특강하고 완자하고 하이탑하고 이거 조합해서 선생님들이 교재를 따로 만들어. 너네 지구과학 내듯이 그런 식으로. 딱 지구가 하나밖에 없는데. 그런 식으로 해주는 선생님들이 저기 서울이나 이런 쪽 가면 좀 많아. 교과서는 분명히 구입을 했는데 그것도 과학책이 제일 비싼 거 알지?
구입을 했는데 책꽂이 꼽힌 다음에 뽑지를 않아. 학기 초에 한두 번 정도 갖고 가. 근데 나중에 이제 학생들이 느끼지. 이 무거운 걸 들고 다녀야 선생님이 주는 걸로만 하는데. 그래서 안 갖고. 그래서 학교 교과서는 과분극 얘기가 나와도 되게 짧게 나오는데 과분극을 모르면 아예 문제가 안 풀려요. 이 방향성 자체하고 이 속도 이거 계산이 아예 안 돼 버려. 또 기준이 과분극이야. 기준이 과분극. 너무 많이 빠져나가서. 요 순서가 어떻게 됐어 지금? 분극에서 칼분극, 재분극. 재분극 때는 누가 열려 있는 거야? 칼륨 이온 통로가 열려 있는 거야. 과분극 때는 이제 얘가 닫히기는 하는데 너무 많이 나가서 원래 휴지전이보다 전압이 더 떨어져 있는 상태를 과분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전차를 시간이 흐를 때 전이차 값이 마이너스 70에서 쭉 올라갔다가 플러스 30까지 올라갔다가 떨어졌는데 너무 떨어졌다가 다시 이렇게 가게 되죠. 여기 올라가는 게 탈분극, 떨어지는 게 이 부분이 그리고 다시 공급 상태가 됩니다. 탈분극 때 어떤 상태야? 나트륨 이온 통로가 열려서 나트륨이 밖에서 안으로 들어옵니다. 재분극은 칼륨 이온 통로가 활짝 열려서 칼륨이 나가. 그래서 전압이 떨어지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요 그림을 잘 머릿속에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근데 이 그림을 보면은 아까 내 그림하고 좀 틀리죠? 똑같이 나오죠? 근데 이거는 사실 칼륨 이온의 막투가 도는 응? 여기가 이게 아니라 한 70 근처가 나와. 대학교 책에 보면 모르겠어요. 네이버 한번 뒤져보세요. 이게 같지는 않아요. 분명히 같지 않은데 여기는 개념상 닫혔다라고 보는 건데 아까 그 위에 거 보면은 칼륨 이온 통로는 완벽하게 닫히지 않았다고 문장이 나와 여기서도.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나왔어. 왜 이러는지 사실 칼륨은 조금 빠져나온다. 그래서 이온의 막투가도가 제로인 상황은 없다. 이온 이동이 없다라는 말은 항상 틀린 말이야. 알겠어? 왜? 최소한 펌프는 가동 중. 최소한 누구는 가동 중이라고? 펌프는 가동 중. 통로를 위한 이 통로를 통한 이온 이동이 제로다는 나트륨 이온의 경우는 맞을 수 있어요. 오케이? 근데 그렇게까지는 문제 안 되더라. 전체적인 이온의 막투가도가 제로다라는 얘기는 또 틀린 문제야. 왜? 최소한 누구는 움직이니까. 펌프는 움직이니까 최소한. 기본이 된 사람은 아 그렇구나 이럴 텐데 왜 그렇지 막 이해가 안 되는 그런 힘든 친구들이 있을 건데 이거는 어느 정도 기초적인 암기가 돼 있어요. 아 진짜 입술 너무 바짝바짝 마르는데 너 그 손 이거 살짝 그렇게 보여줘. 휙 지나가지 이게 여기까지 왔어. 그래서 저 좀 약하게 바꾸라 그런 거야. 어떤 게 약이냐? 누른 게 약이냐? 뛴 게 약이냐? 지금이 약이지. 어. 확실히 좀 들어와. 입술이 점점 타고 콧구멍이 마르고 있어. 응? 난좀 더워야 돼. 그림은 이렇게 주는데 수능 문제나 이런 거 보면 이거에 가깝게 그려져요. 저걸로 보면 과분극이 어딘지 한눈에 탁 안 들어오는데 뭐 아는 사람들은 아 여기가 과분극이라는 걸 금방 알겠지. 그러면 재밌는 그림 하나 그려볼까? 재밌지는 않지만 재밌지? 재미없다고. 여기에 자료를 줬어요. 네. 처음에 중립 상태였겠지? 뭐였다고? 시간이 조금 지났어요. 그러면 여기가 문제는 해분극이 될 거예요. 그렇지? 그럼 이 나머지 부분은 다 뭐야? 중립이야. 시간이 조금 더 지났어. 해분극이 이쪽으로 들어가서 좌우로 가가지. 그럼 좌우로가 뭐가 되고? 발탈이 되고 가운데는 뭐가 돼? 시간이 또 지나가면
아직 어제? 네? 그치? 시간이 좀 더 전혀 과분하게 못하지? 원래 상태로 되고 이거를 조금 전에 그 그래프로 바꿔버리면 우리 중국이지? 마이너스 70 유지해야 되겠지? 그치? 과분극이죠? 내려가야 되지? 그러니까 내려가야 되고 제곱으로 8분. 그래프 어떻게 됐어? 대칭돼 버렸죠? 근데 이쪽으로 왼쪽으로 전달되는 애는 원수네. 오. 아까 그 그림 그대로 나오죠. 음.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올 때 이렇게 뭐 D1, D2, D2 나올 때 요거 있지? 요 두 위치를 기준으로 잡고 가야지 빨리빨리 위치를 보통 4개 중에 이게 D1, D2 이거 위치를 선정을 해요. 응? 마이너스 70, 뭐 플러스 30, 제로. 근데 문제는 제로가 몇 개야? 여기서 2개 나와. 그래서 그거 위치를 할 때 무조건 플러스 30은 어떻게 해? 자기 지점에서 좀 멀리. 마이너스 80은 무조건 가까이. 마이너스 80이 플러스 30보다 무조건 가까이. 플러스 30은 상대적으로 멀리. 오케이? 근데 문제는 제로야. 어디가 있을지 알 수가 없지. 그래서 표시할 때 요거랑 요거 2개만 표시하면 대충 위치가 나와요. 이걸 갖다가 머릿속에서 빨리 계산해서 빨리 그려내야 시험 문제를 선순환해 줄 수 있어요. 아니면 그 고민하다가 2박 3일 진짜 고민 많이 하다 보면 한 문제 푸는데 막 30분 걸리고 그래요. 잘못 이해하면. 요거 기본을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안 되면은 갖다 그려봐. 순서대로.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답 나와. 시간을 많이 잡는 거예요. 처음을 잘 찍어요. 지금 그 복불 보고 있어. 맞아요. 그 학교 선생님들한테 처음 보는 문제 던져주잖아. 한참 고민한다. 진짜 그래. 진짜 못 풀어요. 진짜 그나마 고민해서 풀면 다행인데 그 포인트가 나오면 푸는 거고 포인트가 생각 안 나오면 못 푸는 거야. 수능 문제가 이렇게 거지 같았어. 옛날에 진짜 한 5년 전엔 그랬지 않았어. 지금은 수능학 저기 신경 전달 문제 그리고 근육 확충 문제 그리고 유전 문제 있지. 거기서 포인트를 못 외우고 있잖아. 그 포인트를 못 찾으면 푸는 게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려. 시간 안에 절대 못 풀어. 그 포인트를 알면 되게 쉽게 풀어요. 아는 사람은 되게 쉽게 풀고 모르는 사람은 시간을 한 문제 가지고 30분 걸릴 수도 있어요. 유전 문제 같은 경우는. 그래서 암기를 되게 많이 해놔요. 근데 대통령이 그런 킬러 문제 없애겠다 그랬거든? 안 없어지는데? 오히려 아주 어려운 문제는 사라진 것 같은데 오히려 시간을 더럽게 잡아먹어야 되는 문제 있지. 그런 걸 자꾸 내준대. 화학도 그렇고 진짜 생물도 그렇고. 아니 애들 못 풀면 그게 킬러지 뭘 시간 많이 걸리면. 혹시 화학 풀어본 사람? 걸려요. 연립방정식 풀다가 시간 다 가. 걸. 진짜 연립방정식 풀다 다 가. 나 그래서 승질 나가지고 EBS 니네들 얼마나 잘 설명하라는 거 보거든? 스무 문제 풀어주는데 90분에서 100분 사이 걸려. 오래 많이 걸리는 건 생물 같은 경우 있지. 생물 19번이나 뭐 이거 그 연관된 연관 그 다인자 유전 문제 있거든? 그거 같은 거 푸는 거 보면 아무리 짧아도 15에서 20분 이상 걸려. 많이 걸리면 25분 이상 걸리는 문제도 수두룩해. 그걸 어떻게 하는 거지? 선생님이 대학교 전공이 생물학이에요. 그것도 구조 유전. 이쪽에 유전도 연관이 있잖아. 구조 유전학이니까. 그 중에서도 항생제 내성 유전자의 구조 유전학이 내 전공이에요. 나 그걸 갖고 논문도 몇 편이나 해외 논문도 몇 편이나 썼다니까. NCBI에 내일은 두들기면 2009년이 마지막으로 내 논문이 나와요. 전에 한번 보여주지 않았나? 안 보여주니? 나중에 진짜 할 일 없고 심심하면 내가 한번 보여줄게. 그거는 컴퓨터 파일을 못 버리고 있어. 도저히. 논문 다운받아놓고 이러고 있잖아. 도저히 못 버리고 있어. 그때 썼던 논문 기초 자료를 내갖고 양이 되게 많아서. 그래서 그 논문 그 저널에 나오는 건 네 페이지, 세 페이지, 네 페이지 요거밖에 안 나와지거든.
근데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수천 페이지 문서를 작성해야 돼요. 못 버리겠어. 논문 여러 개 나오는. 하여튼 그런 연구를 할 때 절대 극단식으로 연구 안 합니다. 그런 문제 푸는 식으로 연구 안 해요. 우리 학교 유전학 교수가 그랬어요. 내가 문제 푸는 거 보고. 내가 이제 알바로 애들 가르치는 거 알았거든. 근데 솔직히 선생님 대학원 다닐 때는 그 정도 괴랄한 문제는 아니야. 시간이. 지금처럼 오래 걸리고 이런 문제 안 나왔는데 그래도 좀 고난도 문제는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건 나도 한번 미리 풀어보고 가야 되니까 미리 풀다 보면 유전학 교수님 이야 그걸 왜 사람 손으로 푸냐 이렇게 아니, 수능 볼 때 이거 본다고 그때는 세 과목을 봐서 두 개를 선택해서 냈대요. 어떻게 보면 좋았지. 어떻게 보면 부담이 큰 거고. 처음엔 네 개 봐서 세 개 됐었어. 처음엔 네 개를 다 봐야 됐다고. 보기엔 다 봐야 됐었어. 근데 교수가 보면, 야 이걸 고등학생들 이런 걸 풀어야 되냐? 그렇게 얘기했어. 나도 이해를 못해서 이걸 왜 고등학생들이 풀지? 학부생들도 그게 필요 없어. 석박사 과정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걸 할 줄만 아는 빨리 푸는 게 목적이 아니야. 근데 그거를 2, 3분 안에 풀어라고 그냥 괴랄한 문제를 내는 건 나는 솔직히 이해를 못해. 왜 풀어야 하는지. 물론 변별력을 주기 위해서 풀게 한다라는 거는 그렇긴 한데 그런 괴랄한 문제를 풀 필요가 있을까요? 차라리 암기형 문제를 많이 내서 시간을 촉박하게 주라 이거야. 그럼 변별력이 생길 거 아니야. 뭐 선생님 이전 세대는 학력보다 그 암기 세대 아니야. 뭐그 사람들은 창의력이 없었냐? 우리나라 이만큼 키운 사람들이 그 사람들. 암기형 교육, 뭐 암기 교육이 안 좋다고 자꾸 그러는데 난 그게 왜 안 좋은지 잘 모르겠어. 확실한 얘기. 그리고 과학에서 기본이 몰라. 어. 근데 암기는 다 무시해놓고 응용만 생각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래서 어떤 새끼가 있다 이렇게 교육제도 만들었는지 뇌를 열어보고 싶어. 자, 요거 그래프에서 키 큰 애가 무조건 낮춤이야. 키가 크다는 게 무슨 뜻이야? 막 추가도가 높다. 즉 시간당 많은 이론이 빠져나간다는 소리야. 여기 들어온다고 해야 지 얘는 나가는 거. 키 큰 애가 무조건 누구? 작은 애가 시험에서는 저걸 기억, 미음, 뭐 가나 이렇게 줄 거야. 절대 누군지 안 가르쳐 줄 거야.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그래프 몇 가지는 어떻게 암기하고 있어요. 그거를 얘가 상황이 이러니까 얘가 누구고 따지는 시간이 오다. 그러니까 절대 바꿀 수 없는 그래프들 있지. 얘네들은 어떻게 해라? 외워라. 근데 이게 그렇게 어려워? 아니 잘못된 그래프였고 아까 내가 이거 그려준 거 있지? 그게 그렇게 어려워? 그럼 꼭 외웁시다. 오케이? 그 다음에 요거 다 얘기했지? 여기까지 다 얘기했지? 활동전. 활동전이가 어느 정도 그랬다고? 플러스 30. 어? 그래서 충분히 전도될 때 이걸 이제 요약을 해놓은 거야. 그래서 시험에 많이 내요. 요 타임에 응? 여기 봐봐. 얘들아 여기 이거 봐봐. 여기 요 타임 그래프에서 요 타임 탈분극이 일어난다. O, X 하나 둘 셋 올라가고 있는 요 타임이 탈분극이 일어난다. O, X 하나 둘 셋 X요. 여기는 제곱이죠. 근데 여기서 올라갈 때는 얘는 X축이 뭐죠? 시간이죠? 얘는 X축이 거리예요. 그래서 분명히 근데 너도 그림 이렇게 해주면 여기가 탈분극 제곱을 그릴 거 아니야 여기다 이렇게 응? 그래서 여기가 탈분극이다 여기가 제분극이다 하는 문장은 틀리는 경우가 더 많아요. 시간 없어서 못 풀겠으면 뭐 기억 구간이 탈분극이다 제분극이다 이거는 틀렸다고 보는 게 확률상 높습니다. 가끔 맞추는 경우도 있는데 틀리는 경우가 더 많아요. 왜냐면 여기가 탈이 여기 제곱 여기가 탈인데 우리는 저걸로 탈분극 제분극으로 배우잖아요. 순서상으로. 그래서 이렇게 그려놓으면 헷갈립니다. 조심하세요. 탈분극 때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나트륨 이온이 들어오고 제분극 때는 칼륨 이온이 나가고 있습니다. 오케이? 이건 진짜 시험에 잘 나와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흥분의 전달이야.
야, 벌써 1시간 10분이 지났냐? 5분만 쉬었다 하자. 내가 지난 시간에 도는 어디 안에서? 전도는 하나의 신경세포 안에서 좌우로 전파되는 것을 얘기하는 건데 다른 하나의 신경세포에서 다른 신경세포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때는 반드시 방향성이 있어요. 자, 시냅스라는 게 뭐야? 신경세포와 신경세포가 연결되는 그 구간을 시냅스라고 합니다. 간격은 약 20 나노미터. 50분의 1mm? 엄청 좁은 거죠? 1mm는 50분의 1mm밖에 안 되는 거. 20 나노미터. 엄청 좁은 거죠. 근데 저 간격을 여기에서는 화학 물질의 확산 현상으로 다음으로 신호를 전달하거든. 그래서 시간을 좀 많이 잡아봅니다. 다른 구간에 비해서. 이때 우리는 아까 신경 전달 방향이 가지돌기 방향에서 축삭돌기 방향이라 그랬죠? 그렇지? 그래서 얘가 축삭돌기고 이 아래쪽이 가지돌기. 그래서 가지돌기 끝에서 축삭돌기 말단으로 넘어옵니다. 근데 전체적인 방향으로 보면은 이렇게야. 가지돌기 방향에서 축삭돌기 방향인데 시넥스를 보면 축삭돌기에서 가지돌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요거 말장난에 놀아나지 마세요. 오케이? 전체적인 이동 방향은 가지돌기 방향 쪽에서 축삭돌기 방향 쪽으로 가는 게 맞아요. 근데 시냅스에서는 축삭 말단에서 가지 말단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해했죠? 이때 이렇게밖에 전달이 안 되는 이유가 신경 전달 물질. 시냅스에서 신경 전달 물질은 거의 대부분이 아세틸콜린이에요. 물론 도파민도 다른 것도 있지만 우리는 그냥 신경 전달 물질 아세틸콜린 이렇게 퉁쳐서 자주 사용하겠습니다. 아세틸콜린을 가지고 있는 작은 주머니 시냅스 소포라고 있거든요. 시냅스 소포는 축삭돌기 말단에밖에 없습니다. 가지돌기 쪽에는 저게 없어요. 또 하나 이 시냅스 소포가 신호 전달에 의해서 퓨전돼서 안에 있던 아세틸콜린을 시냅스 그 틈에다가 방출하거든요. 그랬을 때 이 아세틸콜린은 다음 세포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기억하세요? 요 신경전달 물질은 다음 세포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아까 배웠던 나트륨 통로 있죠? 나트륨 통로. 나트륨 통로 바깥쪽에 이 신경 전달 물질 수용기가 있어요. 감지기가 있단 말이야. 그거하고 배웠다. 그럼 그거 딱 전압이 되면 나트륨 통로를 열어주는 거고. 즉 열쇠예요, 열쇠. 나트륨 이온 통로를 열어만 주는 거지. 이 물질이 아세틸콜린이 다음 시냅스로 다음 신경으로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한쪽 방향으로 바뀌어요. 요 수용기를 가진 애들은 가지돌기 쪽에만 있어요. 축착돌기 쪽에는 요 수용기가 없어. 가지돌기 쪽에만 요 수용기가 있어. 참 배치가 어떻게 그렇게 디테일하게 되는지 진짜 신기할 정도로 디테일하게 배치가 돼요. 다시 한번. 왜 한쪽 방향으로만 전달돼? 신경절단 물질인 아세틸콜린이 축삭돌기 말단에서만 분비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신경전달 물질은 축삭 말단에서만 분비. 됐죠? 또 하나 그 신경전달 물질 감지할 수 있는 그 감지기가 어느 쪽에만 있어? 가지돌기 쪽에만 있다. 이 신경전달 물질은 다음 신경세포로 들어가지 이 문장도 몇 번 시험에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간단하죠? 이렇게 시험 나오면 너무 지역적이 아니죠? 얘가 이렇게 합쳐지는 거 있지? 그 시냅스 소포는 막이 신경세포의 막하고 똑같아요. 그럼 다음엔 어떻게 되느냐? 퓨전됩니다. 이런 현상을 뭐라 그래? 퓨전. 합쳐지는 거. 너네 드래곤볼 안 봤어? 아, 요즘 애들은 드래곤볼 세대가 아니라서. 모천크스 몰라? 야, 내가 드래곤볼이 나 고등학교 때 거야. 그리고
그리고 막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한참 인기 끌어서 고등학교 때 대박 치고 대학교 졸업할 때쯤 그게 완결이 됐어. 드래곤볼이 한 십몇 년 인기 끌었어요. 근데 아직도 나오고 있어. 뭐 Z, MQ, 뭐 희한하게 다 나와. 그러니까 서해지는 아니야, 노래지 하얘지는 거야. 개념상으로는 하얘지든가 노래지든가 그랬었어. 서해지는 것도 아, 그건 이제 초사이언 가치인지 뭐지. 하여튼 뭐 그런 거 있어요. 하여튼 원래 초사이언이 끝인 줄 알았더니 1단계, 2단계, 3단계 변신 하더니 뭐 또 가더니 무슨 신대구 뭐 우리나라 노래 길어지는 거 그게 길어지는 거는 3단계야. 그렇죠? 1단계는 쓰기만 해. 2단계는 근육만 늘어나고 3단계는 머리카락도 길어지고 그러더니 무슨 다시 뭐 어떻게 되더니 무슨 신대구 머리카락 또 5명 뭉치고 막 별짓 다 하네. 하여간 거기서 보면은 애들이 둘이 합쳐. 그걸 퓨전이라고. 합쳐진다는 뜻이 퓨전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퓨전 될 때 막이 똑같으니까 막이 닿으면 여기 막도 또 하나로 합쳐지면서 안에 있던 걸 이렇게 밖으로 밀어내는 결과가 나온다. 그건 나오는데 그 다음부터는 확산이거든. 자, 그래서 첫째, 세포막의 융합을 방해하는 물질. 즉, 퓨전을 방해한다는 뜻이야. 그럼 이 물질은 무슨 뜻일까? 마취제에 해당합니다. 왜? 이 약을 투여를 하면 퓨전이 돼야 안 돼. 그럼 물질 나와 안 나와? 그러면 신경 전달돼 안 돼? 이게 마취제야. 너네 치과 가서 처음에 제일 짜증나는 그 순간 그 주사 맞는 게 이거야. 다들 경험 있지? 응? 이거는 마취제에 해당이 되는 거고, 응? 안 맞아봤어? 응? 열심히 닦았구만 치아를. 썩은 게 없으니까. 사람이 되면 몇 개 나왔어? 아직 안 나왔어? 하나도 안 나왔는데 어, 우리나라 사람들은 4개가 다 나오는 확률이 4분의 1 정도래. 내가 그 4개가 다 나왔어. 오 진짜 다 보여주셨습니다. 아, 4개 다 나왔어. 그래서 거기다 안에 그 2개는 반 나오다 맞았어. 그래서 잇몸이 은닉보다는 낫지. 안에서 나오다 마는 애들은 아예 그냥 생생 다 째고 뽑아야 되거든. 그 사랑니가 나올 때쯤 되면 얘가 이미 골격 밀도가 약해져서 나와서 그리고 잘 닦이지 않죠. 그래서 잘 썩어. 그래서 통증이 있는 거야. 나는 피곤하면 그쪽 있는 걸 승진 나서 뽑아. 4개 다 뽑았어. 보기 싫어. 대학원 다니면서 밤새는 허다하는데 자꾸 붓지, 이빨 닦다 보면 피나지, 아프지, 승진 나잖아. 군대에서 뽑으려고 몇 번 시도를 했는데 절대 부어있는 상태에서 뽑아주지 않아요. 이게 상식이야. 당장 치아가 사랑니가 아파 막 부었어 양치질하는데 닿기만 해도 아파 죽겠어 이 상태에서는 절대 뽑아주지 염증이 있으면은 피가 많이 그때 뽑으면 과다출혈이 일어날 수 있지 그래서 염증이 있으면 뽑아주지 않다가 그래서 염증을 먼저 가라앉혀 염증 치료가 끝난 다음에 뽑으라고 근데 문제는 안 아프면 강한 거야 그게 문제 나도 그래서 군대에서 못 뽑았어 우리 군대 있을 때 공짜로 뽑을 수 있는 기회가 몇 번이나 있었는데 군의관이 치과 전문이었어. 사람 군의관. 그래서 그 사람 거기 가족들까지는 치료받을 수 있거든. 그 사람들 와서 재료비만 주고 임플란트 같은 거 받고 그랬었어. 잘하니까. 나도 몇 번 치료했는데 너 제발 물기 없을 때 오죠. 그래야 뽑아준다고. 그래서 알아. 부어 있으면은 출혈이 많아져서 안 뽑으니까 이거 오늘 염증 치료할 테니까 다음 주에 염증 가라앉히고 봐. 근데 염증 가라앉히면 안 아프니까 안 가. 그래서 욕 많이 먹었어. 근데 상식이야. 그러니까 뽑겠다는 결심을 하면 돋지 않았을 때 가는 거예요. 하면은 오늘 뭐 이유 잘 얘기 안 해줘. 지금은 못 뽑아. 이거 치료 끝나면 이거부터 가라앉아야 돼. 이렇게만 얘기하지. 왜 디테일한 얘기를 해줘. 두 번째 어떤 이야기냐면 얘가 여기 계속 있으면 신호가 계속 전달될 거 아니야. 그러면 아세틸콜린을 어떻게 해야 돼?
없애줘야 돼요. 그래서 일부는 재흡수합니다. 일부는 뭐 한다고? 일부는 분해시켜. 일부는 재흡수하고 일부는 뭐 신경 전달 물질을 분해할 수 있는 효소가 있거든. 효소에서 분해돼요. 그래서 두 번째, 재흡수 방해하면 어떻게 될까? 재흡수를 방해하는 물질. 계속 아프. 신경이 계속 작아요. 이 물질. 재흡수를 방해하면 다시 돌아와야 되지. 근데 안 돌아오고 남아있지. 신호가 계속 전달. 그리고 분해 요소 있지. 저 물질의 분해 요소를 억제. 분해 요소 억제에도 계속 아파. 어디에다 쓰면 좋을까? 고문할 때. 고문할 때 저거 하면 딱 찍어놓고 한 대 때리면 여러 대 때리는 효과가 나타나요. 더 민감해지고 더 아프고 각성제가 이런 거예요. 계속 신경이 전달될 수 있게 유지시켜주는 각성제 성. 그 환각제는 실제로는 신호가 전달이 안 됐는데 이거랑 너무 비슷해서 이게 되는 거야. 여기서 알았어. 근데 원래 신호 자체가 없었는데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해주는 게 환각제. 없는 신호를 있게 만드는. 근데 각성제는 계속 신호가 유지되게 만들어. 근데 얘네들은 각성제라고 보면 되고 얘는 마취제라고 보시면 그래서 보통 물질은 X, 물질 Y 뭐 이런 식으로 X는 이렇고 뭐 Y는 보통 이거 그렇다 이랬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존나 세게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활동전이가 커질까요? 아니요. 아니야. 활동전이가 발생한 빈도만 증가. 원래 아까 활동전이가 발생할 때 이렇게 됐잖아. 근데 이게 쑤겨 맞으면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고요. 세게 맞을수록 어떻게? 이 간격이 원래 약하게 맞으면 이렇게 딱 한 번만 나오는 거야. 한 번 나오고 끝나는 거야. 역치 이상이라는. 근데 이렇게 맞아서 피로 똑같아야 돼. 응? 이렇게 맞았으면 약하게 맞은 거고 세게 맞으면 활동전이가 이렇게 자주 생기는 거야. 오케이? 즉, 아프게 맞으면 활동전이가 어떻다? 자주 발생 빈도가 증가해. 근데 이거 생길 때마다 에너지 써 안 써? 생길 때마다 에너지 써야 돼. 그래서 고문만 당해도 에너지가 소모돼서 힘이 없는 거야. 그래서 그 독립투사들 고문만 당했는데 왜 저렇게 힘이 없나? 나는 그게 중학교 때 되게 궁금했거든. 그러니까 그냥 고문만 당했는데 에너지를 계속 소모하는 거야. 뭐 저 때린 놈보다 맞는 놈이 더 빨리 지친다는 이유이기도 하죠. 난 진짜 중학교 때 궁금해서 고문만 당했는데 가만히 안 둬도 고문만 당했는데 왜 저렇게 지쳐 힘을 못 쓰지 이랬거든. 근데 에너지가 빠지지만 그리고 그 고통을 이기기 위해서 온몸에 힘을 주게 되니까 에너지 소모량이 엄청 급격하게 늘어난대요. 자, 왜 신경이 한쪽 방향으로만 전달되는지 이제 알겠습니까? 기억을 합시다. 요거 한번 하고 넘어갈까? 가는 윗마디집 신경 A에서 C 지점. 가는 윗마디집 A에서 C 지점. 윗마디집 신경 A에서 C의 D1 지점. 진짜 선택이 안 돼. 즉 여기를 찍었다는 얘기지? 네. 그리고 거리는 각 간격이 1cm씩 이렇게 됐다. 그랬을 때 누구하고 누구지? A와 A와 B가 나니? 어디 써 있을 텐데? 나는 어, 어딘가 있을 거야. 나는 A와 B. 얘가 누구라고? 이거 나지? 그리고 얘는 다지. 그리고 A와 C는 속도가 2cm per sec, per millisec. 얘는 3cm per millisec가 되죠. 그치? 그러면 자극을 주고 얼마야? 이렇게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뭘 계산해라? 저렇게 계산하는 거죠. 그러면 어디를 볼까? 여기를 볼까? 여기 너무 많이. 4msec지 얼마? 4msec야. 어. 아, 4msec일 때 아무 데나 봐봐. 여기를 볼까? 아, 여기 누가 그랬지? 그러면 속도가 2니까 여기까지 가는데 얼마 걸려요? 응? 3ms 그거죠? 그럼 이게 3이지? 그럼 막전이 시간은 얼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요 부분은 요만큼 약 마이너스 60mV 정도가 나와야지 정상인 거예요. 간단하지?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 개념만 알아두면 문제 풀기가 점점 쉬워집니다. 꼭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되는 거야. 그럼 그 앞에는 여기가 D4가 여기쯤 나오는 거고 여기 앞에는 4cm니까 얼마가 돼? 그럼 얘가 2가 되겠지? 그럼 여기서 2니까 대충 어느 정도? 제로 정도가 나오겠죠? 그치? 응?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60 정도, 여기 얼마 정도? 제로 정도. 그 다음에 그럼 D2는 1 넣을 테니까 얘가 3이지?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근데 요 셋 중에 미지수 하나 나올 겁니다. 뭐 이거를 주고 얘를 보통 얘를 많이 묻죠. 근데 얘를 물 수도 있고 그럼 이렇게 나오면 속력을 구할 수 있어 거꾸로. 저 값을 주면은 여기서 어딘 줄 알죠. 그리고 거리는 나와 있죠. 그럼 속력 나오는 거야. 이런 식으로 계산하라 그래요. 그래서 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게 요구되니까 꼭 아세요. 기본이 돼 있네. 이걸로 보면 시험 학교에서 저거 얘기 안 해주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저 문제 많이 나왔어. 이게 기본 유형이야. 가장 기본 유형이야. 맨날 필요한 것 같아. 근데 그게 기본 유형인데 이제 이게 네 개인데 이게 이제 순서 섞어 놓고 이러면 이제 어려워지는 거야. 저기서 저 자극을 어디다 줬냐? 자극을 어디다 줬느냐도 이제 어디 이거 5개 하면 진짜 머리 아파져요. 다 찍으라고 어. 해서 여기 찍어 만약에 여기라면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만약에 여기라면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아까 했던 얘기가 있어. 마이너스 80은 가까이 플러스 30은 멀리 이러다 보면 그 모든의 경우의 수 중에 말이 되는 거는 하나밖에 안 남아. 문제를 그렇게 만들어줘. 그래서 지네들은 결과가 있는 상태에서 문제를 만드니까 쉽지. 근데 우리는 모르면은 적어도 세개 정도는 넷 중에 하나 정도 쫓아가야 되고요. 재수 좀 8개 다요. 근데 처음 보면 한 16가지 중에 하나야. 왜? 얘는 몇 개야? 하나, 둘, 셋, 네 개지. 응? 그리고 A, B, C 이거 따지면 적어도 12가지 정도의 수 중에 하나가 나와. 속력도 2냐, 3이냐. 근데 2와 3이 뭐냐면 얘 4cm 할 때 얘 6cm란다. 그거 머릿속에 있으면 어때? 근데 2, 3으로 줄 때도 있고 1과 1.5로 줄 때도 있어요. 결국 맨날 1.5배로 줘요. 그러면 2cm 갈 때 3cm, 4cm 갈 때 이런 걸 외워두면 문제가 빨리 풀리는 거고 그 개념이 있으면 빨리 풀리는 거고 개념이 없으면 씨발 이거 가지고 뭐 어쩌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야. 제발 나 벌써 머리 꼰다 큰일 났다. 뭔 소리인지 아예 못 알아듣거든. 이거 국물 아닌데 이거 펴나가야 되는데 펴는 다음에 무릎 몇 번. 맞아. 그게 국물. 물음표나 빈칸 나오면 점점 머리가 아파져요. 기억니은 니은 들어가고 맞아. 1, 2, 3 이렇게 펴야 되는데. 문제 밑줄처럼 얘가 3점짜리 몇 개 있어? 얘가 5초로 바뀌면 어떻게 돼? 맞아. 응, 그렇지. 그런 거 나오는 거야. 그래서 정확하게 계산을 안 되면 절대 답이 안 돼. 근데 그런 문제를 서로 준킬러라고 내는 거야. 근데 사실 준킬러는 한 3분 안에 풀어야 되는데 3분도 많이 잡고 푸는 건데 솔직히 3분 안에 그게 되나? 안 돼. 승질나 나도. 나 설명회 잡다 보면 보통 15에서 15분 정도가 걸려. 그 정도면. 유저는 그때는 3시간 수업하는데 6문제 풀고 끝났는데 네 문제 풀고 끝난 적도 있어. 수능 특강 이제 유전 한 문제 40분씩 풀고 막 그랬어요. 진짜 그렇게 돼. 그리고 야 40분 걸려도 풀으면 다행이야. 근데 문제가
나는 설명을 했어. 아이들이 못 알아들어. 왜냐면 절차가 몇 단계를 거쳐서 절차가 지나가잖아. 이거 이렇게 됐어. 이거 이렇게 됐어. 그 과정에서 종종 자 경우에 네 가지 중에서 요거 안 되고 요거 안 되고 요거 안 되고 얘네 이러면서 한 세 번 건너가 봐. 나중에 진짜 녹화해놔야 돼. 안 그러면 기억이 안 나. 근데 문제는 그거 한 번 해보고 선생님이 풀어줬으니까 다음에 할 수 있겠지 이러면 절대 못 풀어. 근데 그런 문제 못 풀면 잘해야 3등급. 3등급이 어디까지야? 보통 37, 8점까지잖아. 그러면 킬러 내지 준킬러가 5문제 정도 나오잖아. 그거 다 틀리면 35점. 그래서 생물이 그래서 더러운 거야. 생물하고 화학이 요즘 그래. 근데 지구과학은 그렇게까지는 안 해. 그러니까 지구과학 많이 해. 너네는 생지지? 다음 골격근. 그 이게 이두박근인데 이두박근은 옛날 말이고 지금 두 갈래는 세 갈래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두박근, 삼두박근은 라떼도 이두박근, 삼두박근이었거든. 라떼 내가 말할 때 그러다가 이게 이두근, 삼두근으로 바꿨어. 그러다가 얼마 전 몇 년 전에 두 갈래근, 세 갈래근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이두박근, 삼두박근으로 바뀌었어. 근데 얘네들 웃기는 게 그림은 진짜 늦게 BBS에서 그림 한 타임 늦게 바뀌어. 문장은 빨리 바뀌거든? 근데 이거는 좀 늦게 바꿔요. 얘네들. 앞쪽에 근육이 발달한 사람들 보면 이게 갈래가 두 줄기로 돼 있어요. 그래서 두 갈래가 있고, 또 바깥쪽 있지? 여기 근육이 세 덩어리예요. 보디빌딩 하는 사람들 보면 근육이 세 줄로 발달이 돼요. 그래서 두 갈래근, 세 갈래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도 바근, 3도 바근, 2와 3이 근육 덩어리겠죠. 그런데 우리 몸의 근육은 항상 뭐 좌우 대칭은 아니고 개념상 대칭이에요. 하나가 어딘가 수축하면 어딘가를 반드시 이완을 해야 돼요. 어딘가가 이완을 하기 위해서는 어딘가 한 군데는 반드시 수축을 해요. 에너지는 수축할 때만 씁니다. 이완할 때는 쓰지? 그래서 우리가 이완시키는 운동이 힘들어. 에너지는 안 쓰죠. 그쪽 부분에서. 그러니까 어느 쪽을 수축시켜야지 에너지를 쓰는 거죠. 그래서 스트레칭하고 이렇게 이완시키는 운동이 상대적으로 좀 동작이 어려운 일 중에 하나거든요. 얘네들을 골격근이라고. 뭐라 그런다? 너네 혹시 스켈레톤이 뭔지 아니? 네. 그 RPG나 뭐 게임에서 보면 제일 그 허접한 몬스터 있잖아. 그거였어요. 운동 아니었어요? 응? 물론 제일 약한 건 슬라임 종류가 나오죠. 공격력 거의 제로인 놈. 그 다음이 보통 이렇게 언데드 던전 가면 제일 허접한 게 스켈레톤이잖아. 뼈다귀. 걔네들은 원래 움직이면 안 돼요. 사실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건 뭐 때문에? 근육이 움직여서 뼈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거든? 뼈만 있으면 움직일 수? 골격근이라는 거는 뼈에 붙어있는 근육. 근데 실제로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거는 우리 몸에 그 많은 근육들이 미세하게 움직여서 뼈를 컨트롤해서 서서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골격근이고 우리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근육이라서 수의근이라고 합니다. 골격근 거의 전체가 수의근입니다. 근데 너네 위, 내장 마음대로 움직여 못 움직여. 그런 건 불수의근입니다. 밥 먹고 나서 너무 많이 먹어서 빨리 소화시키자. 빨리 소화 되냐? 네. 그게 되면은 그건 사람이 아니야. 넌 되냐? 네. 혹시 뭐 찌양이라든가 희밥은 될 줄 몰라. 누구지 알아? 네. 걔네들은 누구다? 찌양이 그랬구나. 먹고 20분이면 배 꺼진다고? 햄버거 20몇 개를 쳐먹어놓고 20분이면 꺼지는. 아, 이렇게 그런 건 신기하긴 하더라. 몸이 조그만해. 별로 안 씹어먹는. 걔네들 그냥 거의 뭐 씹는 거라는 걸 모르는 애들 같아. 야, 솔직히 곱창 이만큼이면 1인분이거든. 이 길이면? 이걸 한 입에 먹는데? 뭐 방송하는데 곱창 10m 먹기 뭐 이런 거. 누구들? 식빵이 찌양이지. 울릉도에 집 마련하면 꼭 가끔 가서 먹방 보자. 울릉도 이렇게
울릉도에서 한 달 살이 하면서 먹방했는데 아씨 좀 먹어. 한달 밥값이 얼마나 오는데? 거의 1,000만이던데 보니. 시밥인가? 시밥이 직원 구하는데 초봉이 500, 월 500이라고 했어. 초봉이. 기본급이 월 500이에요. 유튜브는 한 300만 원 정도 많이. 근데 찌양은 1,000만 근처. 아, 찌양에서 찌양이 1,000만 근처고 히밥이가 몇백만 정도 될걸? 그 우리나라에서 그 먹방계 좀 유명한 애들 중에 둘이지. 양대산맥? 근데 사실 걔네 말고 요리해서 먹는 애가 하나인데 실제로 걔는 1,몇백만. 걔가 원탑인데 TV에 안 나와. 갑자기 배고프니까 자꾸 먹는 얘기 하고. 자, 골격근은 뼈에 붙어 있고 우리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근육이에요. 그래서 나오는데 이 시험에 잘 나오는데 반드시 수축할 때 에너지 있습니다. 네. 얘네들을 쭉 해부를 해보면 이렇게 되는데 첫 번째 시험 문제. 이 중에서 세포가 누구게? 세포 단위 맞아요. 그 섬유야. 원섬유는 아니에요. 원섬유는 세포 내 소기관 같은 존재예요. 그 세포 안에 너희들 생투 배우면 세포 내 소기관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배우게 될 텐데 마이크로튜뷴이라는 게 있어요. 미세소관 그런 거에 해당하는 거예요. 뭐 우리 뭐 세포 안에 뭐 여러 개 저 기관들이 있었지 미세소관들 있었 미세소관이었다. 세포 내 소기관들이 있었죠. 그런 거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근육 섬유가 세포예요. 네. 잘 보면은 점이 찍혀 있거든요. 이 점이 뭘 뜻합니까? 핵을 뜻합니다. 우리가 고등학교 과정에서 배우는 다핵세포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그럼 나머지 하나는 누구일까? 핵은 여러 개 가지는 세포. 근육이 다세포인 거는 길게 발달할 때 세포 여러 개가 합쳐져요. 그래서 실처럼 가늘게 발달해서 이름이 섬유. 섬유라고 하는 이유가 실처럼 가늘게 발달했기 때문에. 근데 원래부터 길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 길쭉길쭉한 게 몇 개가 합쳐져서 길게 발달한 거예요. 그래서 핵이 여러 개일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더 이상 분열하지 않습니다. 그럼 손상된 거는요, 그 사이 어딘가에 줄기세포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하면은 그 줄기세포에서 새로 분할을 시작하는 거지 근육세포가 분열을 하지 않아요. 하나 누구야? 다핵세포 하나도 안 봐. 대식세포. 백혈구라고 부르는 애들이지. 백혈구 중에서 대식세포로 분류되는. 우리 T림프, B림프 있지? 걔네들도 백혈구 종류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백혈구 중에서 대식세포 애들이 핵이 다핵세포. 두 가지밖에 뭐. 근육 섬유가 세포예요. 기억력 되게 중에 띄는 경우가 되게 많아. 여기가 뭐 세포의 그 단계 중에 어디에 해당한다. 그래놓고 얘를 언급해 주는 경우 없고 거의 대부분 얘를 언급해요. 얘가 세포 단위다. 왜? 우린 얘에서 더 들어가서 이걸 배우지. 그러니까 애들이 착각을 하는 거야. 아, 얘가 세포 내에 있는 거니까 얘가 세포겠구나라고 헛짓거리를 합니다. 오케이? 어느 단계가 세포다? 얘네는 조직에 해당하는 거. 얘가 조직이고 얘는 조직에 있으면 안 돼. 왜? 얘가 조직이다. 그럼 얘는 조직 개겠죠? 이러면 안 돼. 얘 뭐야? 사람이야. 조직계 있으면 안 돼. 근데 여기다 조직계 갖다 붙이면 많은 바보들이 낚입니다. 그치, 검명아? 너 뭐가 잘못된 건지 모르겠어? 사람의 조직계가 어딨어? 조직계는 10분의 있지. 그거 몰랐어, 쟤. 전 있어. 응? 과학성들. 뭐라고? 과학성들. 과학. 과학성들. 신기루 초록색이 아니잖아! 요즘은 아닌데 선생님 어렸을 때 외계인은 초록색이라고 묘사하는 경우가 많았거든. 근데 왜? 물만 먹고 살면 광합성한다고. 음식이 그 정도로 발달했을 것이다라고 추측 그렇게 해서 요즘은 회색 외계인이 대세요. 요즘 이렇게 그게 유행이구나.
이게 그 로즈웨이 사건 이후로는 그런 모양으로 그 회색 그린 쪽으로 거의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 모양이 어떻게 나왔는지. 그게 처음에 그런 모양 소설에서 누가 사파는 없다는 얘기도 있고, 근데 그 사파는 없어. 혹시 몰라, 이 중에 왜 하나 있을지 몰라. 메린 블랙 안 봤어? 그냥 안 봤어. 메린 블랙 보면서 아 진짜 인간이라는 존재가 우주의 먼지 같은 존재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거든. 1편 마지막 엔딩 보면 지구를 줌아웃으로 쫙 당기거든. 딱 그리고 태양계, 은하계 나오거든. 그 은하계가 구슬 하나 있는 거지. 외계인들이 그 구슬 가지고 구슬치기예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떤 건지. 그쵸? 메린 블랙을 안 봤단 말이야? 3는 그래도 1, 2는 볼만해. 1하고 2. 2에서는 그 캐비넷 속에 하나의 세상이 존재를 해요. 캐비넷 속에. 근데 영화 중간중간에 이 빨간색의 출입금지라고 이렇게 X 돼 있는 큰 문이 하나 있어. 나중에 그 문 여는데 우리 인간이 그 캐비넷 속에 듭니다. 역시 인간은 굉장히 작은 존재라는 얘기. 얘를 엄청나게 하다 보면은 필라멘트라는 구조가 나와요. 필라멘트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액틴 필라멘트와 마이오신 딱 봤을 때 누가 움직이는 것 같아? 액체. 그 액틴이 움직여요. 그 실제 에너지는 어디다 쓰고? 마이오신 쪽에 있어요. ATP 결합 위치가 마이오신 쪽. 근데 움직이는 건 액틴 쪽이라고. 그렇게까지 시험 문제 내는 거는 틀림없고 이런 게 아니야. 시험 문제는 그렇게까지 내면 못해야 돼. 보면은 액틴 필라멘트와 마이오신 필라멘트거든. 필라멘트는 절대 길이가 변하지 않아. 그러면 우리가 근육이 어떻게 쪼그라들고 어떻게 늘어났냐? 활주설이라는 거. 뭐라고? 알주살. 사이로 이렇게 액틴 필라멘트하고 마이오신 필라멘트 이렇게 밀어 들어가면은 수축하는 거고 빠져나가면 이완되는 거야. 이런 이론 활주설이고 지금은 그게 맞다. 활주설이 아니라 거의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액틴 필라멘트는 좀 얇아요. 마이오신 필라멘트는 상대적으로 두꺼워요. 이랬을 때 이 명치 있지? 이 명치는 다 외우셔야지 뭐 방법 없어요. 기본적으로.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자리를 잡고 있고 걔네들을 연결시키는 게 마이오신 필라멘트의 연결선이다 해서 M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액틴 필라멘트들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겹치는 부분도 있고 안 겹치는 부분도 있거든. 몇 가지 구분인데 액틴 필라멘트는 없고 마이오신 필라멘트만 있는 요 구간 있지? 요거를 H대라고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위치입니다. H대의 긴 변화가 이 전체 길이의 변화예요. H대가 빠지면 이 전체 길이가 변할 거 아니야. 그래서 H대의 변화량이 전체 길이의 변화. 이거를 가지고 방정식을 만드셔야 된다고. 아직 그런 문제 안 풀어봤을 건데 수능에서는 방정식을 만들어서 솔직히 4년 전에 그런 문제 안 나왔었어요. 15 과정까지 2015 과정까지 그런 문제 안 나왔었어요. 왜 방정식을 푸는데 그래서 이거 2학기 되면 아무도 질문 안 하는데 내요 지금? 3점짜리 중에 약간 어렵지만 응? 어느 정도 이런 거 같지만 누구나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공부 안 하는 사람은 안 돼도. 근데 지금은 공부를 해도 방정식 못 세우면 못 풀어. 근데 방정식을 세워서 풀어야 되는 문제. 어떤 새끼가 그렇게 만들어놨는지 진짜. 의사들도 그렇게 연구 안 해. 미지의 수는 몇 개? 하나만 나오는 게 기본이야. 연구에서. 근데 여기서 미지의 수 3개, 4개 던져주고 추구를 해. 쌍. 절대 연구에서는 미지의 수를 여러 개로 두지 않아요. 한 개만 두지. 자, H대의 변화가 전체 X, 보통 X라 그러지. 이 길이의 변화를 뜻합니다. 오케이? 그리고 여기 액틴 필라멘트만 있는 부분을 I대,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차지하고 있는 요 전체를 A대라고 합니다. 액틴 필라멘트끼리 연결시켜준 선을 Z선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마이오신 필라멘트는 두툼해서 빛이 잘 통과하지. 그래서 우리가 슬라이드를 만들어서 그 프레파라트를 만들어서 관찰을 하잖아. 그러면
마이오신 필라멘트 있는 부분이 우리는 보통 빛을 통과해서 보는 거니까 상대적으로 어둡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광학顕微鏡은 통과돼서 오는 빛을 보는 거야. 일반적인 광학顕微鏡은.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뭐라고? 암대. 어두운 부분이다. 상대적으로 밝아서 명대라고. 근데 여기도 살짝 그냥 살짝 밝아져요. 여기보다는 여기가 살짝 밝아지고 여기가 제일 밝아요. 하지만 여기 전체가 뭐라고? 액틴 필라멘트가 있는 전체가 암대라. 마이오신 필라멘트 있는 여기. 나도 맨날 헷갈려. 두꺼운 쪽 여기가 암대고 요 사이 요만큼이 뭐야? 그래서 시험 문제를 보면은 이놈의 맨날 이렇게 나와요. 기억력들. 디귿을 반만 줄 수도 있다. 그리고 저게 사실은 완벽한 대칭은 아닌데 맨날 M선 기준 좌우 대칭이다. 근데 M선 기준이고 Z선 기준이고 좌우 대칭이라도 상관이 없어요. 맨날 정확하게 좌우 대칭은 아닌데 그렇다 그래요. 이랬을 때 기억은 액틴 필라멘트만 있는 지역이에요. 어느 지역이라고? 그래서 단면을 보면은 기억을 보면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보이고 니은은 이런 식으로 보이고요. 디귿은 이런 식으로 보여요. 이 굵은 게 뭐라 그랬지? 네. 디귿이 이렇게 보면 니은이 이렇게. 이거 절대 못 바꿉니다. 이 기억 어딘가를 단면으로 자르면 이렇게 액틴 필라멘트만 보여야 되고 니은 구역을 자르면 둘 다 보여야 되고 디귿 부분을 자르면 마이줄만 보여야 돼요. 이거는 절대 바꿀 수가 또 하나 기억 플러스 니은은 고정값입니다. 바뀌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기억이 늘어나면 디귿도 늘어납니다. 상상을 해봐. 밖으로 잡아 뺀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기억이 1 늘어나면 디귿은 2 늘어납니다. 주의사항. H대를 다 줬느냐 반만 줬느냐는 그때 달라요. 요거 1 늘어나면 얘는 얼마? 2가 변해. 1 늘어나면 2가 줄어요. 즉 기억이나 니은은 디귿 변화량이 1대 2로 변한다. 이해됐어요? 이게 머릿속에 안 걸렸으면 방정식을 아예 못 쓰여버려요. 그래서 이 전체 x의 변화는 디귿의 변화량과 그러니까 변화량이지 원래 길이를 두고 변화량이지 그거를 뭐 ABCD나 X나 Y나 뭐 이렇게 주어놓고 계산을 하셔요. 정 모르겠으면 꼼수 하나 이거를 1.6으로 주세요. 모르겠어? 그러면 액틴 필라멘트 마이오신 필라멘트 있지? 1.6으로 주세요. 100문제 중에 한 95문제는 1.6으로 나와. 너 어떻게 알아 그거? 많이 풀어봤어? 가끔 아닌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절대 홀수로 주지는 왜? 저 대칭형이기 때문에 절대 홀수로 주지는. 근데 얘네들은 홀수가 나올 수 있어. 근데 얘는 절대 홀수가 안 줘. 1.6 가끔씩 2가 나올 때도 있긴 한데 모르겠으니까 1.6으로 넣고 나머지는 때려 맞추다 보면 웬만하면 다 때려 맞춰줘. 이게 감각을 어느 정도만 키우면은 FM으로 푸는 게 아니라 어떻게? 때려 맞추기로 푸는 게 훨씬 빠른. 근데 이거는 감각을 설명할 수가 없어. 해봐야 돼. 암이라는 걸 어떻게 설명하지? 모르겠으면 근데 원래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원래는 FM은 어떻게? 아까 얘기했던 거 다 맞춰보고 해야 되는 건데 그럼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안 되면 얼마로 놓고 1.6으로 놓고 푸시면 100개 중에 한 90개 이상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네, 어디 같은 게 이해라는 거 같고 전도랑 같이 나오는데. 맞아. 이거는 보통 그래요. 요 앞 문제가 전도예요. 요 앞 문제가 전도예요. 그러니까 앞뒤로 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나와요. 근데 한 문제씩은 무조건 모의고사에 나와요. 이거 한 문제, 전도 문제 있지? 무조건 한 문제씩 나와. 모의고사에도 10번 시험 보면 9번 이상 나와. 수능에도 마찬가지. 무조건 얘는 무조건 할 줄 알아요. 근데
이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하면 2학기 때쯤 되면 능숙해져요. 1학기. 한 100문제 가까이 정도 풀어보잖아. 너 웬만하면 이거 아닐까 이거 아닐까 이렇게 당연히 이미 시작합니다. 근데 그전에는 어때야 돼? 졸라 삽질해봐야 돼. 나랑 같이 풀면서 이건 왜 그럴까 저건 왜 그럴까 이거 좀 풀어. 근데 내가 100문제 풀어줘가지고 이해 못해요. 니네들이 풀다가 안 되는 걸 와서 나랑 풀어야지 이해가 됩니다. 기초적인 암기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알겠니? 여기 뭐라고 돼 있는데 야 A가 뭐고 B가 뭐냐? 여기서는 이 문제에서는 A가 뭐고 B가 뭐지? 시점이구나. A와 B가. X의 길이가 A에서 B로 갔어. 어떻게 됐다고? 수축한다. 뭐 했던 얘기라고? 에너지를 썼겠네. 근데 얼마 들어? 0점? 그리고 이 길이가 얼마야? 이 길이가 얼마? 1.6이라고 써있지? 아, 뭐 1.6이라니까. 그치? 1.6. 그리고 X가 전체가 얼마래? 3이잖아. 그러면 N 시기에 요 남은 게 얼마야? 1.4잖아. 그러니까 한쪽에 그리고 이게 이제 어떻게 돼? 줄었지? 이게 수축했다는 얘기지? 얼마 줄었어? 0.8 줄었지? 그러면 요거 1.0은 변해 안 돼. 그럼 남은 게 얼마야? 0.3. 디귿이 얼마 줄었어? 어? 아니 디귿이 0.8 줄었는데 디귿은 변화량이 디귿의 변화량이라고 했어. 그리고 기억 플러스 니는 얼마래? 1이라고 그랬어. 0. 여기가 0.3이지? 그럼 여기는 얼마야? 0.7이야. 그럼 이쪽도 얼마야? 그럼 양쪽에서 되니까 여기 얼마 됐어? 그치? 그럼 원래는 얼마였어? 1이었지. 0.8이 줄었으니까. 그러면 그러면 여기가 얼마니까? 여기가 1이지. 그치? 그럼 여기가 얼마? 여기도? 끝! 이러면 끝난 거야. 그럼 어떤 문제든 다 줄 수 있어, 이제. 90점 다 구했다, 안 구했어? 90점 다 구했으면 끝난 거야. 근데 분명히 저중에 몇 개가 미지예수로 나올 거야. 얘는 전체를 기본 설명하는 거니까 미지수가 하나 정도 내지는 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게 나오는데 그때는 이제 미지수가 이제 여러 개 가겠지. 아니면 기억 플러스 니은 분의 디귿이 얼마나 일단 식으로 나와. 근데 그런 분식으로 나오면 수축하면은 이 값이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기억 니은 디귿을 매치를 시키 누가 누군지 매치를 시키고 기억 니은 디귿 각각이 A, B, C 중에 하나다 이러면 점점 더 약해집니다. 근데 그 값이 늘어날 수 있느냐 줄어들 수 있느냐를 우리가 다음 주가 되겠지? 다음 주에 같이 계산을 해보면서 그리고 모의고사 풀면서 그때그때 몇 가지 유형을 암기해보죠. 지금 한꺼번에 하자면 너희들 다 대가리 터져. 하나 풀어보실래요? 응? 어려운 거. 지금? 네. 싫어! 어려운 거 하나. 싫어! 18분 남았는데 이거 하나. 18번? 18분 남았는데. 아 18분 남았다. 18번은 아무 수능이 18 수능 특강 18번 넘는데 저기 지구과학 빼고 18번 없고요. 내 시험 깜다. 풀어보실래요? 하나? 응? 3분짜리 이거 4번이에요. 3절짜리 4번? 네. 대결 문제 무릎 배우는데. 재밌어. 보자마자 바로 풀릴까? 한참 걸릴 것 같은데? 17분이면 풀릴 것 같은데. 여기 3점 같이 대가리를 맞다면 풀리겠지? 이렇게 안 어려웠던 거 이것도 경우의 수가 분명히 있을 텐데. 4번? 네. 짜잔. 무릎 배우. 뭐래? 아우 눈깔 돌아가네. 자, 이런 문제는 사실 지문이 되게 길게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항상 주어지는 데이터는 비슷해. 그래서 포인트가 있어. 그거만 똑바로 읽으면 나머지는 디테일하게 읽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연습할 때는 꼼꼼히 읽어놔야 돼요. 그리고 이런 부분이 바뀌는구나.
주의사항이 있는 부분 있지? 그거를 머릿속에 익혀놔야 시간을 줄일 수 있어. 그림 가는 어떤 민말이집 신경 D1, D2, D3 위치를 나는 이 신경의 활동 전이가 발생했을 때 각 지점에서 막전의 변화를 이게 뭐 기본 데이터고 얘는 맨날 저렇게 나오니까 D1의 역지상의 자극 기원을 찍었네. 자극이 써있네. D1의 역지상의 자극을 1회 주고 경과된 시간이 4개네. 네. 4개일 때 네. 기억 니은 디귿이 뭐야? 지점이 D1, D2, D3네. 네. 기억니은 디귿이 기억니은 디귿이 1, 2, 3, 4가 2, 3, 4, 5 미리세트야? 몰라? 어려운 이유는 속도가 안 나와 있어. 속도가 없어. 속도도 나중에 여기서 물었네. 네, 속도 그래서 물어봐야 돼. 네. 저거 아니면 사 자, 봅시다. 만약에 1 봐봐, 1. 기억이 D1이면 맨날 하듯이 맨 처음에 게 맨 처음이면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마이너스 80이에요. 뭐라고? D1이 마이너스 80이면 3ms라는 얘기잖아. 만약에 기억이 뭐면 D1이면 여기가 1번이 마이너스 80 나왔잖아. 1번이 마이너스 I는 얘는 3ms 때야. 근데 1번 그렇죠. 기억을 D1으로 넣은 거잖아.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80이니까 D1은 요 시간 그대로 나타나야 되는 지점이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82으로 얼마? 0.3 미리세크가 돼야 돼. 미안. 3이구나. 0.3이. 3 미리세크가 돼야 돼. 오케이? 3 미리세크가 돼야 되고 그럼 3은 그 앞으로 가야 되잖아. 3은 그거보다 앞에 있을 수 있는 거는 하나밖에 없잖아. 그러면 3이 뭐가 돼? 2 미리세크밖에 안 돼요. 이 중에서 3보다 앞에는 얘밖에 없잖아. 그쵸? 네. 그리고 그러면 누구 남았지? 2 남았지? 4 남았지? 네. 이게 누군지 모르겠네. 4, 5인데 얘가 뭐? 4, 5 미리세크인데 누군지 모르겠네. 아직은 이것만 가지고 나오나? 나와요 혹시? 니은 이거 봐야 돼. 니은에 뭐가 있어? 플러스 30있지? 그치? 니은에 플러스 30이 있는데 디귿에 마이너스 70가 있네? 마이너스 70 이하는 과분극밖에 없어요. 그러면 누가 가까이 있고 누가 먼 거냐? 과분극을 가까이다 놓고 그치? 과분극을 가까이다 놓고 저기를 멀리다 놔야 되지. 그러면 얘를 D1이라고 놨었지? 얘가 더 먼 거지? D3가 되고 얘가 D 지금 가정했는데 다 딱딱 맞아 들어가는 어떻게? 이게 다른가 본데? 분위기가? 근데 여기 G1이라고 놨던 이유 중에 하나가 마이너스 80이 제일 가까운 그런 이유도 있어요. 오케이? 그럼 니은에서 그럼 니은은 뭐가 돼? 이게 D1이라고 그랬으니까 니은은 D3가 됐지. 그럼 디귿은 D2가 되겠네? 그치? 그럼 보자. D3에서 이거 볼수 있을 것인가? D3에서 아까 2가 시간이면 4나 5였지. 응? 응? 아니, 포인트 하나만 찾으면 돼. 여기부터 정해서 들어가야 되겠는데? 지금
1번 위치 시간 1 있지. 3ms에서 얘가 0이 나왔거든. 그러면 0 시간은 둘 중에 하나. 어디 아니면 어디? 2.5 아니면 1.5예요. 1이? 그러면 이게 성격을 만약에 얼마라고 보면 1.5? 2.5? 그러면 차이가 0.5 아니면 1.5인데 0.5에 T1하고 6cm 차이? 0.5에 6cm 차이면 12가 나오죠. 응? 뭘 되겠냐면 여기가 마이너스 80이잖아. 제로가 2.5예요. 그럼 시간 간격은 얼마? 0.5지. 아, D2구나. 근데 그 시간 거리가 얼마야? 3이지. 그러면 0.5에 3 차이 나면 속력이 6이 나와야 돼. 그치? 근데 그러면 말이 안 돼. 나머지가 위치가 안 맞을 거야. 그럼 얘를 어디로 가야 돼? 1.5 동안 1.5 동안 3cm 간 건가? 1.5에 3cm 가면 속력이 얼마냐? 2지. 그러면 뒤를 맞아. 그러면 맞았으네. 이거 여기서 경우에서 얘가 제로기 때문에 얘가 마이너스 80이고 얘가 제로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골라봐야 돼. 근데 여기를 보니까 속력이 6이 나오고 얘가 7. 그리고 여기서 6을 넣으니까 다른 놈도 아마 안 맞아 떨어지기 시작할 거야. 그러면 이렇게 됐겠지? 그러면 일단 이거 하나 나왔죠? 그렇지? 그리고 이게 먼저 다음에 나왔지? 그러면 4번 어디서 4? 얘지? 어, 이거 저기 그냥 그걸 계산을 해보자. 그럼 4가 마이너스 70이 나와야 돼. 마이너스 70이 나오면 4ms 이후던지. 근데 맨 끝이잖아. 아니, 맨 처음이지? 마이너스 70. 기억으로 보면 안 되죠. 요거 보면 왜안 나와? 나올 것 같은데? 근데 남은 게 4초랑 5초가냐? 응. 4, 5 중에 하나야. 네, 그러면 둘 다 마이너스 70이 나오죠. 둘 다 마이너스 70 나와요? 이거는 아, 그렇구나. 네, D1은 그러면 둘 다 그렇게 나오는구나. 그럼 D1 말고 뭘로 갈까? D3로 갈까? D2로 갈까? 근데 D2는 모르는 게 너무 많냐? C가 나을 D3가 낫겠네. 이걸로 가자. D3가 되면은 D3가 얘가 3이지. 3이고 D3가 3이 2지. 그치? 제가 4여야 돼. 얘가 플러스 30이고 마이너스 50이잖아. 4여야. 마이너스 50이니까 얼마? 4여야. 얘가 상대적으로 가깝고 얘가 상대적으로 그치? 맞나? 평균적으로 속도가 응. 2초잖아요. 2cm. 그러니까 가는데 3초 걸리고. 아까 소 맞아요. 맞아요. 네, 아까 소 맞아요. 맞지? 네, 맞아요. 헷갈렸잖아, 씨. 아, 이런 거 써놓고 봐도 되게 헷갈려, 생각보다. 그래서 조심해야 돼. 이게 숙달이 안 되면 해놓고도 틀려. 요걸 봤을 때 플러스 30이 뭐야? D3에서 플러스 30이 피크가 돼 있는 거야. 그치? 피크가 돼 있어, D3가. 그러면 시간이 30에서 그 다음에 어떻게 돼야 돼? 가 70하면 여기에 과분율이 있는 상태지. 그냥 계산하는 게 더 빨리 나지. 계산이 빨리 되나? 제가 마이너스 50이잖아요. 응,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50. 아, 여기 마이너스 50 있네. 마이너스 50 주면은 빨라요. 네. 근데 수능에서 보통 안 줘. 저거까지는 안 줘. 그러니까 나는 안 쳐다본 거야. 뭐 볼통은 없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그려보면서 감을 잡아야 되거든. 근데 숫자가 주어진 게 있다. 그럼 어딘가 써먹으라고 준 거야. 그러면 그걸 힌트로 가져가면 좀 쉬워요. 그럼 마이너스 50은 저게 1초 1이니까 가는데 가는데 3 걸려야 되니까 속력이 먼저 나와서 그래서 이거 얼마? 아, 얘가 이렇게 나오는 거야. 아주 까다롭지는 않네. 3점짜리 중에서 그냥 노만한 정도 되겠네. 지금 봐, 두 사람이 아예 못 알아들었어요. 1분 정도 걸렸네요. 근데 이거 사실 얼마 만에 풀어야 돼? 한 4분? 3분 안, 3분. 3분. 이분이 보니까 이게 그냥 그나마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제일 어렵다고? 아닌데? 뒤쪽에 게 더 어려울 수도 있는데. 얘는 미지수가 더 어렵고. 미지수 적다. 얘는 머릿속에 경우의 수만 좀 들어있으면, 경험만 있으면 생각보다 쉽게 풀 수 있어요. 처음 풀면은 시간 좀 오래 걸릴 수 있어요. 15분, 20분 걸리면 띵 걸리면서 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막 이렇게 대입을 시켜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풀면은 답 없어. 그렇게 풀면 답 안 나와. 뒤에는 기억 니은이 최대거든요. 근데 조금 전에 지금 봐봐. 내가 뭐 밑도 끝도 없이 기억을 지원으로 놓고 들어갔지. 네. 왜냐면 시점에서 마이너스 80 나온 거 있지? 하나밖에 없어. 그거를 제일 가깝게 놓고 시작해요. 자극 지점이나 자극 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위치 있지? 거기다 놔야 되는데 여기서는 뭐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자극 지점을 놓고 시작을 합니다. 아까 그랬죠? 마이너스 80을 찍은 지점에서 무조건 가까이 놓고 시작해요. 오케이? 그리고 자극 지점은 이거랑 어때야 돼? 완전 똑같아요. 그래서 포인트가 두 개 나오죠. 얘를 하나 나왔더니 얘는 여기 아니면 여기 둘 중에 하나가 돼요. 경우의 수가 나와. 근데 여기라고 줬더니 속력이 6이 나오고 나머지 데이터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 이게 안 맞는 거야. 이 나머지 데이터가. 그러면 얘는 여기가 아니고 여기일 것이다. 그랬더니 얼마 만에? 1.5ms 만에 3cm를 이동했으니까 속력은 시간분의 이동 거리. 그래서 2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게 제일 먼저 나와. 오케이? 그 다음에 사실 얘가 먼저 나오든 얘가 먼저 나오든 이게 먼저 나오게 돼 있어요. 이거는 이제 손이 어디로 가냐가 먼저 나와. 그 다음에 요거를 보고 얘가 과분극 쪽이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 과분극에 가깝다라는 사실. 오케이? 얘는 어디고? 요 꼭대기고. 얘는 과분극에 가깝다. 즉 누가 더 멀리 가 있어야 돼? 얘가 멀고 얘가 가까워. 같은 시간인데 누가 더 멀리 가 있는? 오케이? 그러니까 얘가 더 멀리 가 있는 거니까 얘가 D3, D1, D3, D2가 된다. 그래서 이게 답입니다. 그리고 요거까지 나왔지. 그 다음에 요걸로 보려니까 이 위치가 똑같으니까 마이너스 70은 똑같으니까 얘를 보면은 안 되고 니은을 가지고 봐야 되는데 얘를 봐도 마이너스 50이 나올 수 있는 게 얼마야? 요거에 1cm 앞이지. 1cm면은 얼마? 2cm, 1ms니까 2cm 앞이 돼야 돼. 얼마가 돼야 된다고? 아까 플러스 4, 얘가 더 앞이어야 된다고. 뭐가 돼야 된다고? 더 먼저 등장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얘가 4, 5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1분 30초 만에 끝나고 2분 안 걸렸잖아. 알고 있으면 빨리 돼. 모르면 세워라. 지금 다시 정리하니까 2분 안 걸렸잖아요. 사실 이 정도 스피드로 풀으라는 얘기야. 야, 이게 되는 얘기야? 얼마 걸렸어? 원리도 들어가는 원리는 알겠어요? 그래서 이런 어려운 문제는 한번 풀잖아. 그럼 내가 반드시 뒤쪽에 정리를 해줄 거야. 지금 봐. 아까 푸는 데는 거의 10분 걸렸는데 정리해 주는 데 2분이면 되잖아. 이거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나중에 문제 풀 때 엄청 스피드가 차이. 근데 문제는 그 나중에 정리한 거 있잖아. 그거를 니네들이 그대로 다시 따라서 다시 연습을 다시 해요. 그냥 했네. 이러고 넘어가면 다음에 또 안 풀려. 그 과정을 암기하다시피 외워놔야 돼. 근데 그게 100% 암기가 아니라 거기서 또 비슷한 문제에서 이렇게 변형을 줄 줄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유사 문제를 되게 많이 풀어봐야 나중에 진짜 시간 줄여서 풀 수 있습니다.
이거 생각보다 시간 줄이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나중에는 가다가 이거 아씨 이런 거 나오면 그냥 찍어 이러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 생물에서는 존나 어려우면 5번 아니면 2번인 경우가 진짜 많아. 근데 나중에 보세요. 수능 특강하고 수능 와서 모의고사 볼 때 있잖아. 존나 어려워. 못 풀겠어. 2번, 5번인 경우가 제일 많아. 물론 100% 그렇게 안 나와. 근데 2번이나 5번인 경우가 60% 이상 나오는 거야. 원래 두 개면은 어때? 40% 정도 나와야 되지. 근데 6, 70% 가까이 나오는 거. 제일 많은 건 5번이 한 40% 가까이 되는 거지. 5번인 경우가. 모르면 내 탓하고 5번 찍으세요. 그럼 마음 편할 거 아니야, 찍을 때. 옛날에 실제로 카틸러 두 개가 다 5번 나온 적이 있어가지고, 선생님 저 3등급만 맞춰도 좋겠어요. 막 이러네. 맨날 3등급, 4등급 왔다 갔다 하는 새끼거든. 6점을 뭐 더 맞으면 몇 등급 됐을까? 2등급 됐어. 걔 그래서 선생님 저 업으로 올린 수시에서 업으로 올린 학교 있지. 거기 갈 수 있게 됐다고. 어떻게 될지. 그래서 수능 보고 집에 안 가고 학원 왔어요, 미친놈이. 너 왜 왔어? 이랬더니 선생님 저기 모르면 5번 찍으라는데 나 5번 찍었는데 다 맞았어. 6점. 그래서 걔 2등급 문 닫았잖아. 한번 요거 시간을 정각이랑 끝내자. 이것도 의외로 모의고사에 잘 나오는 문제거든. 6번이. 여기 D1 타임하고 D2 타임이 어디가 랑비의 결절인지 어디가 슈바인 세포 그 마리지 비치인지 아 네. 미안해 욕한 거 아니야. 생물은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지구과학 할게요. 근데 이거 음.